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쌍문역 동측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주민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설명회의 사회를 맡게 된 LH 수도권 주택공급 특별본부의 박형준 차장입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쌍문역 동측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주민 설명회를 시청해 주시는 주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금의 설명회는 코로나19 환자 급증으로 정부의 방역 지침을 준수하고 주민의 감염병 예방을 위해 부득이 온라인 생중계로 설명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주민 여러분의 많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주민 설명회는 본 사업에 대한 사업 계획안과 향후 추진 일정에 대해 설명드릴 예정이며 설명회를 통해 주민 여러분들의 궁금증이 어느 정도 해소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럼 설명회 전 참석하신 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협의체 준비위원회 곽용선님 외 1명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오늘 설명회를 주관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담당자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도심복합사업처 김성걸 차장님 참석하셨습니다. 한호성 차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김재성 대리님 참석하셨습니다. 주민설명회는 사업계획안 및 향후 추진계획을 설명하고 제기된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한국토지주택공사 김성걸 차장님의 사업계획안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토지주택공사 수도권 주택공급특별본부에서 쌍문 역세권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김성걸 차장입니다. 오늘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설명회에 참석해 주신 주민 여러분과 또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도봉구 담당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주민 설명회는 오프라인으로 진행해서 주민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풀어드려야 하나 코로나 4단계 등으로 인한 집합금지 이로 인해 온라인으로 개최하게 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오늘 주민 설명회는 쌍문 역세권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지구 지정에 앞서 3080 플러스 정책의 주요 내용과 쌍문 역세권의 사업 계획안, 향후 계획 등을 설명드리기 위해 마련하였습니다. 그럼 설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설명회는 비법정 사항으로 도심 복합사업에 대한 주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마련한 자리입니다. 또한 본 자료에서 제시된 내용은 향후 관계기관 협의, 심의, 인허가 과정 등을 통해 변경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설명회의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3080 플러스 정책의 개요, 사업 개요, 기초 현황 및 분석, 사업 계획안, 사업성 분석 내용, 향후 계획 및 질의응답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080 플러스 정책 개요입니다. 첫 번째 도입 배경입니다. 현재 도심 내 주택 수요는 지속 증가 중이나 공급 부족 우려가 제기 중으로 젊은 층을 중심으로 내 집 마련에 대한 불안 심리가 확산 중입니다. 또한 가구 분화가 가속화되어 주택 수급 불균형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반해 도심 내 주택 공급을 위한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 사업은 사업 기간이 장기간 소요되고 사업성 부족 및 복잡한 이해관계 등으로 정체되는 등 주택 공급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양질의 저렴한 주택을 조기 공급하여 주택 시장을 안정시킬 새로운 정책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지난 2월 4일 대도시권 주택 공급의 획기적 확대를 위한 공공주도 3080 플러스 정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정책 발표 후 총 6차례에 걸쳐 선도사업 후보지를 선정하였고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시행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공공주택특별법을 개정하였습니다. 개정된 공공주택특별법은 지난 9월 2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 중에 있습니다. 3080 플러스 정책은 입주 유형별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적용되는 재건축, 재개발 사업, 공공주택특별법이 적용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소규모 주택정비법이 적용되는 소규모 정비사업, 도시재생법이 적용되는 도시재생사업으로 구분됩니다. 이중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기존 민간사업으로 개발이 어려워 저이용 노후화되고 있는 지역을 공공이 지구 지정을 통해 부지를 확보하고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역세권 인근에 시행하는 역세권 사업과 5,000제곱 이상의 저밀 중공업 지역에 시행하는 중공업 지역 사업, 그리고 일반 제곱 이상의 저층 주거지에 시행하는 저층 노후 주거지 사업으로 구분됩니다. 근본 쌍문 역세권 사업은 역세권 인근에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 유형이 되겠습니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의 특징입니다. 먼저 토지 등 소유자의 수익률이 기존 주민 자체 개발 시보다 약 10에서 30% 개선됩니다. 두 번째, 용도지역 상향 등을 통한 용적률 완화로 주택 공급 물량이 획기적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세 번째, 기반 시설을 15% 수준으로 설치함에 따라 사업성 확보가 가능해집니다. 이 밖에도 건축 규제 완화, 신속한 사업 추진, 토지 등 소유자에 의한 민간 시공사 추천, 공공이 시행함에 따른 투명한 사업 추진 등 다양한 장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절차입니다. 먼저 LH 등 공공기관이 국토교통부에 지구지정 제안을 하면 관계기관 협의, 주민공람 공고를 거쳐 예정지구 지정이 이루어지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 지구지정이 이루어집니다. 이 과정 중에 예정지구 지정 후 주민협의체를 구성, 운영하게 됩니다. 지구지정 후에는 설계 공모를 거쳐 주민들과 협의하여 시공사를 선정하고 복합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사업계획을 확정하게 됩니다. 이후 공사에 착수하여 입주까지 이르게 됩니다. 기존 재개발 사업과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을 비교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재개발 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추진되고 주민들, 조합이 사업 시행 주체가 되는 반면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은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추진되고 LH 등 공공기관이 사업 시행 주체가 됩니다. 또한 재개발 사업은 관리처분 방식으로 사업 기간 동안 토지주가 소유권을 보유하는 방식이나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은 현물 선납 및 수용 방식으로 공공기관이 토지주로부터 땅을 넘겨받아 사업을 추진하고 이후 토지주 우선 주택 공급으로 정산하게 됩니다. 재개발 사업 시에는 추진위원회의 구성, 조합 구성, 사업 시행 인가 등 사업 추진 단계마다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하나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은 지구 지정 시 한 번만 동의하시면 모든 요건이 만족하기 때문에 신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밖에도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은 기부 체납 비율 및 임대주택 비율 등도 재개발 사업에 비해 완화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다음은 쌍문 역세권 사업 개요입니다. 먼저 사업 대상지 개요입니다. 사업명은 쌍문역 동측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으로 도봉구 창동 658-1번지 일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면적은 약 15,800제곱으로 4,800평 가량이고 올해 3월 31일에 1차 선도사업 후보지로 선정 발표되었습니다. 용도지역은 1종 일반주거지역과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경위입니다. 2월 4일 3080 플러스 정책 발표 후 도봉구에서 쌍문 역세권 대상지를 3080 플러스 후보지로 국토교통부에 제안하셨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쌍문 역세권을 3월 31일에 1차 선도사업 후보지로 선정 발표하였고 지난 4월 9일 1차 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후 8월 25일 사전검토위원회 자문을 거쳐 연말 지구지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쌍문 역세권에 대한 현황 조사 및 분석 결과입니다. 자연환경 분석 결과입니다. 쌍문역 인근은 표고 32에서 34m 미만의 약 64m, 경사도 2% 미만의 77%로 분포되어 있습니다. 도시관리계획 분석 결과입니다. 사업 대상지는 일반 주거지역이 약 93.6%인
15,800제곱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외에 6.4%인 약 1,000제곱미터는 제1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토지 현황 분석 결과입니다. 지목별로 살펴보면 대지가 약 12,430제곱으로 전체 면적의 78%를 차지하고 있고 그 밖에는 도로, 공원이 일부 분포하고 있습니다. 토지 소유자별로는 사유지가 83%, 국공유지가 약 1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필지의 규모는 200제곱 이하가 51%, 500제곱 이하가 30%, 500제곱 초과 부지가 약 19%로 분포하고 있습니다. 건축물 현황 분석입니다. 사업 대상지에는 단독주택이 약 57동으로 전체 건축물의 72%를 차지하고 있고 20년 이상 된 노후주택이 약 61동으로 전체 건축물 79동 중 7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타 현황으로 토지 등 소유자를 살펴보면 전체 101개 필지 중 사유지가 96개 필지이며 세대수는 약 385세대로 인구 밀도는 헥타르당 647.5인으로 분석됩니다. 기반시설 현황입니다. 구역 동측에는 노회로가 위치하고 있고 구역 인근에 초안상 근린공원이 위치하고 있으며 서측에는 쌍문역이, 동측에는 창북중학교와 창북고등학교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대상지 일대 전경사진입니다. 사업지구 지점별 현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쌍문 역세권 주변 개발 현황입니다. 쌍문 역세권은 쌍문지구 중심 지구단위 계획구역과 연접하고 있으며 인근에는 창동, 산계 및 창삼동 도시재생 활성화 구역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계획안입니다. 먼저 사업계획안 등은 현 시점의 계획안으로 향후 사업계획 수립 과정에서 변경 예정임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용도지역 변경 계획입니다. 제1종 일반 주거지역은 유지하고 제2종 일반 주거지역은 준주거지역으로 2단계 종상향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용적률 계획안입니다. 현 계획상의 예시 용적률은 480%입니다. 아울러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시 공공분양주택을 전체 세대수의 70% 이상 확보하여야 하고 공공임대주택은 전체 세대수의 15% 이상, 공공자가분양주택은 전체 주택수의 10% 이상을 확보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수립한 주택공급 계획입니다. 동계획은 계략 사업성 분석을 등을 위한 예시 자료로 우선 공급 주택의 평형 등은 향후 주민협의체와 협의 결과에 따라 변경될 예정이며 주민 요청 시 중대형 평형 등이 반영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현재 계획으로 살펴보면 전체 세대수는 약 646세대로 토지 소유자 및 일반인에게 공급되는 분양주택이 484세대, 공공자가주택은 65세대, 공공임대주택은 97세대가 계획되었습니다. 현 계획을 감안한 건축계획 예시도입니다. 동예시도는 향후 사업계획 수립 과정에서 배치 및 층수 등이 변경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사업성 분석 결과입니다. 동사업성 분석 결과 역시 현 시점의 추정값으로 향후 사업계획 수립 및 감정평가 결과 등에 따라 변경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자력개발 시와 비교한 사업성 분석 결과입니다. 사업 면적은 15,830제곱으로 동일하지만 기반시설 기부 체납 비율이 도심복합 사업 시는 19%로 자력개발 시의 32%에 비해 약 13%가 감소하고 용적률은 480% 대 463%로 약 17%가 증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전체 세대수는 도심복합 사업 시 646세대, 자력개발 시는 581세대로 약 65세대가 증가되었습니다. 도심복합 사업 시 분담금 총액은 약 351억 원으로 자력개발 대비 759억 원 대비 408억 원이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전체 세대수를 감안하여 산정하면 호당 평균 분담금이 2억 9,100만 원에서 1억 3,400만 원으로
약 1억 5,700만 원이 감소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 분양 가격을 추정해 보았습니다. 도심복합 공공주택 사업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으로 분양가 상한 가격은 택지비와 기본형 건축비, 가산비의 합으로 계산됩니다. 이중 택지비는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토지 감정평가 금액을 산술하여 평균하게 되고, 기본형 건축비는 매년 국토부 장관이 산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적용하게 됩니다. 참고로 21년 9월에 고시된 기본형 건축비 상한 금액은 평당 687만 9천 원입니다. 가산비는 택지비 가산비와 건축비 가산비로 구성되며 안방굴착, 친환경 주택 적용 등 관련 법상 규정하는 항목을 추가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쌍문 역세권의 분양가 상한 가격을 산정한 결과 전용 59제곱은 약 5억 1,500만 원, 전용 84제곱은 약 6억 6,500만 원으로 산정되어 평균 평당 가격이 약 2천만 원으로 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추정분담금을 검토하였습니다. 추정분담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의 용어로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추진하는 본사업에는 해당이 없으나 주민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사용하였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추정분담금은 현 시점의 추정값으로 향후 사업계획, 감정평가 금액, 공사비, 용적률, 토지 등 소유자 우선공급 물량 등에 따라 분담금의 증감이 발생됨을 알려드립니다. 동추정분담금은 현물보상 주택 분양 가격에서 토지 등 소유자 종전자산 추정액을 차감하여 산정하는 것입니다. 토지 등 소유자 분양 가격은 전용 5구가 4억 6,900만 원, 전용 84는 약 6억 500만 원으로 일반 분양가 대비 90% 수준으로 산정되었고, 예를 들어 대지 지분이 10평인 토지 등 소유자의 종전자산이 3억 600만 원으로 평가될 경우 전용 5구제곱의 분담금은 약 1억 6,300만 원, 전용 84제곱의 분담금은 약 2억 9,900만 원으로 추정되었습니다. 분양 가격과 토지 등 소유자 현물 보상 금액의 차이에 따라 분양 대금을 추가 납부하시거나 보상금을 환급받게 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으로 향후 계획입니다. 금일 주민 설명회 이후 LH는 10월 중 쌍문 역세권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지구 지정을 국토교통부에 제안할 예정입니다. 지구 지정 제안 후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11월까지 예정지구 지정 및 주민 공람을 진행할 계획이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주민 동의 등을 거쳐 연말에 지구 지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내년에는 설계 공모 및 시공사 선정을 등을 거쳐 복합사업 계획 승인을 득한 후 2023년 중 공사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쌍문 역세권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김성걸 차장님의 자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이 있겠습니다. 참석하신 주민분들께서 설명에 대한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쌍문 역세권 주민대표 곽용선입니다. 먼저 주민 설명회 개최를 준비해 주신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 도봉구청 관계자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주민을 대표하여 몇 가지 질의사항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평형 계획 시 84제곱미터 이상 대형 평형을 원하는 주민들이 있을 경우 계획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오늘 발표된 설계 평형의 숫자가 확정된 공급 평형인지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평형 계획과 주택 공급 호수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현재 지구 지정 단계에서는 개략적으로 건축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지구 지정 이후에 사업 승인 단계에서 주민 협의체와 반영하여 대형 주택 계획이랄지 아니면 전체적인 주택 수는 그때 이제 계획하게 되는데, 저희가 용적률을 현재 개략적으로 산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인허가 과정에서 용적률이 결정되면 그때 주택 공급 호수도 결정됨을 알려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추후 이주 단계에서 이주비 대출의 기준 및 규모, 그리고 무이자 여부 등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주비 대출은 현물 선납 금액과 대비해서 LTV가 적용될 예정이고 현재 관련 기관에서 보증 상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다주택자들에 대한 대출 여부, LTV 및 DTI 적용 등은 금융위원회 규제와 동일하게 적용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 쌍문 역세권 주민추진위원 곽진우라고 합니다. 그 현물 선납 시 그 기존 대출금에 대한 처리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보상평가된 총 금액에서 기존에 가지고 계신 대출금은 먼저 상환하게 되는 거고요. 자녀 보상금을 현물 선납하시게 되는 걸로 그렇게 계획 중에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요즘 민간 재개발 시공사 선정 조건이 계약금 0%, 중도금 0%, 그리고 잔금 100%가 이제 지배적인데요. 우리 그 도심복합 사업의 그 분양대금 납부 일정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예, 분양대금 납부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는데요. 사업 추진 과정에서 이제 결정할 예정이긴 한데 현물 선납액의 범위 내에서 계약금과 중도금을 보상 금액에서 차감하고 잔금만 일시 납부하는 방법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입니다. 지금 우리 지역은 현재 분양가 상한제 적용 구역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번 사업이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기 때문에 우리 사업지도 분양가 상한제를 그 적용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앞으로 그 분양가 상한제 완화 같은 그 제도적인 개선이 꼭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이에 따른 적정 이익을 통하여서 생활 SOC 확충 등 지역사회에 다시 기여가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그 우리 사업이 진행되었으면 좋겠는데 이에 대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은 공공이 사업 시행에 참여해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 사실 분양가 상한제는 실수요자에게 저렴하게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적용하는 사항인데요. 현재 일반 분양가와 토지 등 소유자 우선 공급가 이 차이가 적어서 일부 불만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동제도를 주관하고 있는 국토부와 협의하여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질의해주신 주민대표분들과 답변해주신 김성걸 차장님 그리고 한호성 차장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쌍문역 동측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주민 설명회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시청해주신 주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